주인공 윤정이 70세는 거울 앞에서 진주 목걸이를 매만지며 한숨을 내쉬었다. 70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곧은 어깨와 단정한 자세, 평생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인 적 없는 자존심이 그녀의 몸에 배어 있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 차서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뒤이어 아들 윤도현의 발걸음 소리. 정희는 시계를 흘끗 보았다. 오후 6시. 약속 시간보다 2시간이나 늦었다. 미안해요, 어머님. 웨딩 현장에서 일이 좀 꼬여서요. 며느리 차서린이 작은 봉지를 내밀었다. 정희는 봉지를 받아들며 무게를 가늠해 보았다. 가볍다. 너무 가볍다. 뭔가요, 이게? 요거트, 젤리요. 편의점에서 샀는데 어머님, 이가 약하시니까 부드러운 걸로 골랐어요. 그 순간 정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가 약하시니까.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70평생 자신의 치아 관리를 남다르게 해온 그녀에게 그 말은 곧 늙었다는 선언과 다름없었다. 봉지를 열어보니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에 든 젤리 6개. 가격표가 아직 붙어 있었다. 1200원. 그래, 고맙구나. 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정성이 중요하지 뭐. 도연이 어색하게 웃으며 거들었다. 엄마, 서린이가 바빠서 제대로 준비 못했어요. 이해해 주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다. 지난달 서린이가 친정어머니 생일에 선물했다던 명품 스카프가 얼마였는지. 도연이 무심코 말했던 42만 원이라는 숫자가 또렷하게 기억났다. 42만 원과 1200원. 어머님, 저 일찍 가봐야 해요. 내일 웨딩이 있어서 준비할 게 많거든요. 그래. 바쁜데 와줘서 고맙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야 정희는 진짜 표정을 드러냈다. 입꼬리가 굳게 다물어졌고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요거트 젤리 봉지를 들고 부엌으로 향했다. 찬장 가장 깊숙한 곳, 오래된 찹쌀과 밀가루 포대들이 있는 뒤편에 그 젤리를 숨겼다. 마치 보물을 숨기듯 정성스럽게. 1200원. 정희가 중얼거렸다. 내가 낳고 기른 아들의 아내가 시어머니 생일 선물로 1200원짜리 요거트, 젤리를 사오는구나. 그녀는 찬장문을 닫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이 젤리를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정확히 같은 모양으로, 정확히 같은 무게로. 기다려라, 차설이나. 기다려. 정희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70년간 쌓아온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더 강한 무언가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복수라는 이름의 젤리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천천히 굳어지고 있었다. 밖에서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기 시작했다.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방울과 정희의 차가워진 미소가 마치 묘하게 닮아 있었다. 정희는 아들 도연이 보낸 사진을 핸드폰 화면에서 한참 들여다보았다. 며느리 차서린이 친정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고 친정어머니의 목에는 선명한 오렌지색 스카프가 우아하게 걸려 있었다. 에르메스 신상이래요, 엄마. 며느리가 어머님께 선물 드렸다고 자랑하더라고요. 도연의 문자가 이어졌다.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찬장을 바라보았다. 저 깊숙한 곳에 숨겨둔 1200원짜리 젤리가 있는 곳을. 3일 후, 정희는 우연히 차서린의 인스타그램을 발견했다. 평소 SNS에 관심 없던 그녀였지만 손자 준호가 가르쳐준 덕분이었다. 화면을 스크롤하니 며느리의 일상이 펼쳐졌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명품 가방들, 그리고 친정어머니와의 다정한 모습들. 특히 눈에 띈 것은 한 장의 사진이었다. 친정엄마 생신 항상 건강하세요. 사진 속 친정어머니는 에르메스 명품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케이크와 함께 여러 개의 선물 상자가 놓여 있었다. 댓글들이 줄지어 달려 있었다. 효녀 서린. 어머님 복 많이 받으셨네요. 스카프 너무 예뻐요. 어디 제품인가요? 정희는 화면을 더 내려보다가 손가락이 멈췄다. 며느리 차서린이 올린 또 다른 게시글이었다. 시댁 어머님 생신 다녀왔어요. 간단하게 준비했는데 좋아하시네요. 사진은 없었다. 젤리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단지 간단하게라는 단어만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정희는 부서질 듯 핸드폰을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날 저녁 아들 도연이 혼자 찾아왔다. 엄마, 식사하셨어요? 응. 너는 뭐하러 왔니? 그냥 서린이가 출장 가서 심심해서요. 정희는 아들에게 차를 끓여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린이가 친정어머니께 선물 자주 하니? 네? 아, 네. 효녀 중 효녀예요. 진짜. 매달 용돈도 드리고 생신이나 기념일엔 꼭 뭔가 사드리고 이번에도 명품 스카프 하나 샀는데 42만 원이나 하더라고요. 제가 말렸는데 꼭 사겠다고. 도연의 말이 이어졌지만 정희에게는 42만 원이라는 숫자만 귓가에 맴돌았다. 그래. 참 효녀구나. 엄마도 서린이한테 뭔가 바라는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전해드릴게요. 정희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아니다. 서린이는 이미 나한테 최고의 선물을 줬는걸. 네? 무슨? 편의점 요거트 젤리 말이야. 그 맛있던 젤리. 도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젤리가 그렇게 특별한 선물이었나 싶어서. 아들이 돌아간 후 정희는 다시 찬장을 열었다. 요거트 젤리 봉지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유심히 무게를 달아보았다. 42만 원과 1200원의 무게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이야. 차설이나. 정희가 젤리를 보며 중얼거렸다. 너는 친정어머니께는 명품 중 명품을, 이 시어머니에게는 편의점 요거트 젤리를 주는구나. 참 공평한 사랑이구나. 그녀는 젤리를 다시 제자리에 숨기며 씁쓸하게 웃었다. 달콤한 설탕이 진하게 묻은 젤리 같은 겉모습 뒤에 숨은 차가운 계산이 이제야 선명하게 보였다. 밖에서는 고양이 여러 마리들이 한없이 울고 있었다.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하듯이. 6개월이 흘렀다. 정희는 여전히 그 젤리를 찬장 깊숙이 보관하고 있었다. 가끔 찹쌀과 밀가루를 꺼낼 때마다 그 봉지를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때가 올 것이다. 그런 어느 날 도연이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큰일이에요. 서린이 어머님 회가변이 다음 달이래요. 회가변? 네. 롯데호텔에서 하신다고 하네요. 하객이 200명도 넘는데요. 서린이가 완전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정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그래? 큰일이구나. 엄마도 초대받으셨어요. 서린이가 정중하게 모시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 차서린이 직접 찾아왔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 옷을 입은 모습이었다. 어머님, 저희 어머니 회가변에 꼭 참석해 주세요. 물론이지. 기쁜 일인데 당연히 가야지. 차서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런데 어머님, 선물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선물? 다른 분들이 다 많이 준비하실 것 같아서요. 보석이나 금 같은 걸로 하시면 어떨까 해서. 물론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정희는 며느리의 눈빛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기와 계산이 뒤섞인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걱정 마라. 내가 알아서 할게. 정말요? 그럼 혹시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설이나. 정희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네, 어머니 회가변인데 당연히 정성껏 준비해야지. 내가 평생 살면서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로 준비할게. 차설인의 얼굴이 환해졌다.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말에 상당한 기대를 품은 것 같았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그날 밤, 정희는 찬장을 열고 그 젤리를 꺼냈다. 6개월 동안 고스란히 보관된 젤리는 여전히 겉비닐 안에서 탱글탱글해 감촉이 느껴졌다. 1200원짜리 가격표도 그대로 붙어 있었다. 정희는 신의 고급 선물, 포장 전문점을 찾았다. 어떤 용도신지요? 직원이 물었다. 회가변, 선물이에요. 아주 특별한. 그럼 이 한지 보자기는 어떠세요? 전통미가 있으면서도 고급스러워서 회가변 선물로 많이 사용하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상자도 하나 주세요. 가장 고급스러운 걸로. 이 오동나무 상자는 어떠세요? 보석함으로 쓸 수 있어서 실용적이기도 하고요. 완벽했다. 정희는 집에 돌아와 정성스럽게 젤리를 포장했다.
오동나무 상자에 고급스러운 천을 깔고 그 위에 젤리를 올려놓았다. 마치 귀한 보석을 다루듯이 마지막으로 한지 보자기로 상자를 감쌌다. 겉으로 보기에는 최소 100만 원은 좋게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근사한 선물이 완성되었다. 정희는 거울 앞에 서서 회가변에 입고 갈 한복을 꺼내 입어보았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맞춘 비싼 한복이었다. 곱게 차려입은 모습이 여전히 우아했다. 차설이나, 그녀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내가 내게 준 가장 소중한 선물을 내가 내 어머니께 전해드릴게. 회가변 전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33년 전 아들 도연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기쁨부터 시작해서 며느리를 처음 본 날의 설렘, 그리고 그 1200원짜리 젤리를 받았을 때의 충격까지, 모든 감정이 내일 하나의 순간으로 압축될 것이었다. 새벽 6시 12분 정희는 일어나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다. 진주 목걸이를 메고 한복을 차려입었다. 마지막으로 아름답게 포장된 선물을 들고 현관 앞에 섰다. 오늘 6개월간 품어온 계획이 드디어 실행될 것이었다. 롯데호텔 연회장에서 200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시작이다. 정희가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롯데호텔 연회장은 화려했다.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둥근 테이블마다 하얀 장미로 장식된 꽃꽂이가 놓여 있었다. 200여 명의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자리를 찾고 있었다. 정희는 한복 차림으로 입장하자마자 시선을 끌었다. 곱게 빗어 올린 머리에 진주 비녀, 품격 있는 자태가 여전히 아름다웠다. 손에는 고급스러운 한지, 보자기에 쌓인 선물을 들고 있었다. 어머님, 차설인이 뛰어왔다. 오늘따라 더욱 화려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희 어머니도 어머님 오신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하셨어요. 주인공인 차설인의 어머니는 금실로 수놓인 한복을 입고 상석에 앉아 있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 귀에는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반짝이고 있었다. 인사드리러 가볼까요? 차설인이 정희의 팔을 살짝 잡았다. 물론이지. 차설인의 어머니는 정희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일어섰다. 아이고, 사돈어른, 이렇게 바쁘신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축하드려요. 회가변, 정말 성대하게 하시네요. 둘러보니 선물 테이블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금괴, 보석 상자, 명품, 가방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모든 선물에는 보내는 이의 이름이 적힌 카드가 붙어 있었다. 정희는 자신의 선물을 그 테이블 가운데에 놓았다. 고급스러운 한지 보자기가 다른 선물들 사이에서도 돋보였다. 와, 어머님 선물 정말 고급스러워 보여요. 차설인이 기대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드디어 선물 개봉 시간이 되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이제 하객 여러분들의 정성 어린 축하 선물을 개봉해보는 시간입니다. 하나씩 선물이 열렸다. 김님께서 보내주신 금괴입니다. 박님의 진주 목걸이네요. 그때마다 박수와 탄성이 터져나왔다. 정희의 차례가 되었다. 사회자가 한지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풀었다. 아름다운 오동나무 상자가 나타났다. 윤정희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모든 하객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며느리 차설인도 긴장한 듯 앞으로 다가섰다. 회가변 주인공도 기대에 찬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상자가 열렸다.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다.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에 든 요거트, 젤리 7개가 고급 천 위에 놓여 있었다. 1200원이라는 가격표가 여전히 선명하게 붙어 있었다. 이게 뭐죠? 사회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연회장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시작되었다. 젤리? 편의점 요거트 젤리잖아. 1200원? 수근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차설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가변 주인공도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때 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회자에게 마이크를 달라고 손짓했다. 잠깐만요. 정희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200명의 하객이 일순간 입을 다물었다. 정희는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다. 한복 자락이 우아하게 흩날렸다. 여러분, 그리고 사돈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희는 마이크를 잡고 침착하게 말했다. 이델리는 제 사랑스런 며느리가 제 70번째 생일날 저에게 준 선물입니다. 연회장이 더욱 조용해졌다. 며느리는 저에게 어머님, 이가 약하시니까요로 말하며 1200원짜리 젤리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것이 제 며느리가 저에게 준 가장 진심 어린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차서린이 발걸음을 뒤로 물렀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사돈어른의 소중한 날에 제가 받은 가장 특별한 선물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 며느리의 진심을 사돈어른께서도 느껴보셨으면 해서요. 연회장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다. 정희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녀의 표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평온했다. 폭탄은 터졌다. 연회장이 얼어붙었다. 차서리는 벽에 기댄 채 온몸을 부르르 떨고 있었고 하객들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에게 화살처럼 쏟아졌다. 그때 차서린의 친정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다. 뭐야,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서린이는 얼마나 효녀로 소문난 앤데. 정희를 째려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돈어른, 우리 딸이 시댁에 소홀했다고 이렇게 창피를 주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맞아요, 엄마. 차서린이 울먹이며 친정어머니에게 매달렸다. 제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살았는데. 친정어머니가 정희에게 따져들었다. 이보세요, 사돈어머니. 우리 서린이가 저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알기나 아세요? 매달 500만 원씩 용돈 주고 명절 때마다 고급 선물에 외식까지 꼬박꼬박. 이런 효녀 중 효녀가 대체 어디 있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친정어머니 뭐 하는 거야? 딸이 잘못했는데 하는 소리가 들렸다. 정희가 차분하게 답했다. 사돈어른, 그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인지 아세요? 그야 우리 서린이가 땀 흘려 번 돈이죠. 아니에요. 우리 아들 도연이 돈이에요. 정희가 철저히 준비했던 서류를 꺼냈다. 카드 명세서와 통장 내역이었다. 보세요. 따님이 친정어른께 드렸던 모든 돈이 도연이 통장에서 나간 거예요. 그것도 허락조차 받지 않고 몰래. 친정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래도 부부 사이인데. 부부 사이라고요? 정희가 냉소히 말했다. 그럼 이것도 보세요. 큰 연회장의 대형 스크린에 차서린과 친정어머니의 카톡 대화가 떴다. 엄마와 서린이의 카톡. 엄마 서린아, 이번 달 용돈 언제 줄래? 서린 엄마, 도연이 이놈이 요새 통장 관리 빡빡하게 해서 힘들어요. 엄마, 그럼 어쩌라고? 엄마가 뭘로 살아? 서린 카드로 현금 서비스 받아서 드릴게요. 크크. 시어머니만 절대 모르면 돼요. 엄마, 당연하지. 그 할멈이 알면 난리가 날 텐데. 크크. 연회장이 일체 술렁였다. 정희가 계속했다. 더 있어요. 서린이와 엄마의 또 다른 대화. 서린 엄마, 시어머니 생일인데 뭐 사드릴까요? 엄마, 에이, 편의점에서 그냥 대충 사. 어차피 늙은 사람인데 알아봐야 뭘 알겠어. 서린, 크크크, 그러게요. 대충 껌이나 젤이나 사드릴까 봐요. 크크. 엄마, 그럼 돼. 그 돈으로 우리 호텔 가서 맛있는 거나 먹자. 하객들이 술렁였다. 친정어머니까지? 모녀가 작당했네. 친정어머니가 당황하며 말했다. 이건 농담이었어요. 농담이라고요? 정희가 더 많은 대화를 보여줬다. 서린이와 엄마의 추가 대화. 엄마, 서린아, 그 할멈 앞에서는 가난한 척 해야 해. 돈 많다고 알면 더 달라고 할 거야. 서린, 알겠어요. 이미 저희가 돈이 없어서 라고 말해뒀어요. 엄마, 잘했어. 그리고 나중에 그 할멈 유산 뜯을 생각도 해야지. 서린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크크. 하지만 생각은 해봤어요. 엄마, 우리 딸 나 닮아서 그런가 참 똑똑해. 일단 그 할멈한텐 대충만 해주고 친정부터 챙기는 게 맞아. 연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도연이 뒤늦게 도착해서 연회장 대형 스크린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야, 서린아. 네가 어머니와 진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차서린과 친정어머니가 동시에 울기 시작했다. 도연아,
오해야, 우리는. 오해? 도연이 소리쳤다.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 돈으로 너희가 나를 바보로 만들었다고? 정희가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친정어머니가 친구들에게 자랑한 내용. 우리 공부만 한 모범생 사위 돈으로 매달 500만 원씩 받아. 시어머니도 공부만 한 사람이라 아무것도 몰라. 우리가 가난한 줄 알아. 딸이 시어머니 앞에서 연기 잘해서 동정받고 있어. 나중에 시어머니 죽으면 재산도 우리 차지겠지? 하객들이 일제히 분노했다. 저런 썩을 모녀가 있나. 시어머니가 죽기를 바라다니. 완전히 사기꾼들이네. 친정어머니가 무릎을 꿇었다. 사돈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정희가 차갑게 말했다. 사돈어른, 그리고 우리 며느리, 두 분 다 우리 집 문지방도 밟지 마세요. 도연아, 당장 이혼해. 네, 엄마. 당장 공문인 서울대 김 변호사한테 연락하겠어요. 차설인이 울부짖었다. 도연 오빠, 어머님, 제발. 친정어머니도 함께 무릎을 꿇었다. 사돈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하객들은 일제히 한껏 박수를 쳤다. 정희 할머니 잘하셨어요. 저런 모녀는 벌 받아야죠. 정희가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 말을 했다. 여러분, 1200원짜리 젤리로 이 모녀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보 호섭이로 보고 남편 돈으로만 친정만 챙기고 제 죽음까지 바라는 이런 몹쓸 사람들과는 가족이 될 수 없죠. 차설인과 친정어머니는 연회장에서 쫓겨났다. 아무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을 뿐이었다.